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주의 구성, 과연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제가 주로 이제 강의하는 부분은 쓸데없는 공부들을 제가 하도 많이 해봐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쯤만 가고 언급만 살짝 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주를 풀 수 있게끔 강의를 해갈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쭉 이것을 이해가 가지고 사주가 풀리는 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쭉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옛날 학생들도 애우기도 해보고 나도 외워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정확하니 이게 관념이 잡혀야지 사주가 풀리는 거더라고요. 자, 보시자고요. 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쫙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딱 가고, 아니면 이제 대강 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주의 구성, 생년의 간지, 생년의 간지, 이 간은 이제 갑자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간이고, 이게 지죠.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면은 경은 하늘을 간이고, 지는 이제 자가 이제 이게 지죠. 천간 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간 지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보시죠. 생년의 천간, 태양은 1일에 1도씩 동우에서 서로 이동하여 365.242일에 걸쳐 일주하는 것을 1년이라 한다. 지구는 자전하여 태양을 중심으로 일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 한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연주를 결정하는 것은 입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저번에 입춘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 했었죠.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입춘이 주로 2월 4일께쯤 들어옵니다. 역학은 이제 우주 천체학이고 절기학입니다. 양력, 음력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2월 4일인데,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경우가 2월 4일 날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게 이제 전이고 후입니다. 이렇게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은 음력이 1월 1일이 음력 1월 1일입니다. 음력 1월 1일이 여기쯤에 있을 수 있고, 음력 1월 1일이 여기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쯤에. 자, 그러면은 연의 기준은, 사주에서 연의 기준은 입춘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경자년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쥐의 해거든요. 자, 그러면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 만약에 2월 2일 날 설날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1월 1일 음력 셌으니까 이 사람은 경자년이어가지고, 경자년인데 이제 경자년 다음으로는 신축년이 되거든요. 신축년이 돼요. 그 다음에죠. 이 사람이 사주를 세울 때 1월 1일이 넘어가기 이제 전에는, 구정세기 전이니까 당연히 쥐띠라고 그러겠죠. 근데 흔히 일반 사람들이 음력 1월 1일이 설이 양력 2월 1일 날 됐기 때문에 이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소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 틀린 얘기다 이거예요. 2월 2일인데 2월 2일, 2월 여기 3일이겠죠?
2월 4일 오기 전까지 이렇게는 그냥 쥐띠예요. 그리고 2월 4일 이후로가 이제 소띠가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음력 1월 1일이 2월 4일 지나서 뭐 2월 7일쯤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입춘이 전에 지났으므로 아직 설이 안 샜어도 2월 4일 날이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미 설이 안 샜어도 소띠로 띠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 바로 지웠는데 좀 전에 거 딱 한번 멈춰놓고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는 뭐 일견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다 나발통 털어놓은 것이고, 일생월의 간지, 월이라 하면 한 달이 자전하는 주기이며 지구의 주위를 1일 13도씩 해전하여 1 자전하는 주기가 1개월이다. 다 아는 얘기고 1개월은 29일 24시간 44분 2.8초가 된다.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제 한 달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이. 달의 자전 원인은 태양에 있는 까닭에 월간은 연간 온 상생으로 행성되며 인월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월간은 연간 오온이라고 했을 때 오행하고 오온이 있다고 그랬죠. 오행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목, 화, 토, 금, 수, 우란 거예요. 근데 이제 오온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합의랄 점 그런 거 배우면 그때 알아요. 간목하고 기토하고 합을 하냐 그러면은 생성 물질이 토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을 하면은 생성 물질이 수가 나와요. 이렇게 생성되는 기운이에요. 기운이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사주를 그래서 인월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인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월건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안 배웠는데 만세력을 사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러다가 약간 맛배기로 살짝만 이제 설명을 한 것이는데 그냥 몰라도 이런 것이 있네 라고 듣고만 계시면 돼요. 갑기는 토가 되고 을경은 금이 되고 병신은 수가 되고 정임은 목이 되고 합이 무게는 화가 된다. 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천간합은 극생우순으로 움직인다. 이 기본 운동성에 합화된 운동성은 일간의 심리가 합화 방향으로 움직이니 현실은 지지에서 일어난다. 탐함망생, 탐함망극이라고 써졌는데 이 말도 읽어보고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사주 공부를 하면서 사주를 제대로 풀려면은 첫째, 고서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고서를 다 해본 남책이에요. 고서가 너무너무 틀린 말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쫙 이게 맞다가면 고서를 쫙 보면은 논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갈 거인데요. 그 웬만큼 이것이 틀리고 맞다를 구별하기 전에는 그것 안 돌아가고 몇 년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사주 못 풉니다. 고서를 보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강의를 제 강의를 듣냐고 제 강의만 쭉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면은 이제 그 책들이 있거든요. 책들 보시면은 사서 이제 보시면 시간 낭비밖에 아닌데 보셔도 돼요. 근데 강의를 싹 듣거나 사주를 딱 풀고 논리성이 딱 정립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책들을 짜르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살 필요도 없어요. 책방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뭐가 좀 엉터리 해놨네, 뭐가 이렇게. 그거 구분놀이는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해본 남책이에요. 책을 막 연애자택이 작정순이 뭐 이 기타 책을 하도 나중에 성질 나가지고 다 괴성을 지르고 막 책상에다 내려가 던져버리고 그냥 그 깨달은 순간에 막 불쳐진다고 막 내가 그랬다니까요. 자, 오호둔법, 월건법,
연두월금법, 생의법칙. 아, 이게 뭔 말이냐. 오호월금법, 오호둔법. 5마리 호랑이 인이잖아요. 병인. 이게 연에서 월을 지금 실제로 이거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지, 아, 이런 게 있네라고 방법만 알고 좀 잘 헷갈리면 또 이거 교재 보고, 아, 이러네 하고 보면 돼. 예, 그래, 이거 이해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만세력 뽑은 데는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리고 어플로 하니까는 그냥 쉽게 나와버려요. 근데, 아, 이렇게 형성되는구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만 알고 가시라고. 막 외우지 마세요. 천하의 멍청한 짓이에요. 자, 오호둔법은 이 말 뜻은 알아야 되니까, 그 오온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맨 처음에 연이 있잖아요. 연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월이 있겠죠. 월은 인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인월부터. 그것이 이제 인이 호랑이잖아요. 인목이 호랑이 때문에 오호둔법이라고 잘난 척 하고 이런 문자 써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 그런데 이제 월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천간에는 뭐가 되느냐? 천간에는 단지 그 양이기 때문에 갑, 병, 무, 경, 임이라는 어느 글자가 온다 라는 것은 5글자 중에서 어느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어느 글자가 어떤 연에는 어느 글자가 들어온다. 어느 글자부터 병인월부터 시작한다. 무조건 이제 전체 우주에서 돌아가는 우리의 그 절기는 인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원로는 2월이죠. 우리 양력 원로는 2월이죠. 근데 인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어느 인인데 병인이냐 갑인이냐 뭐 경인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야. 찾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생의법칙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제 알면 돼요. 갑기년이에요. 만약에 갑자년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갑자년이고 기해년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연두가 갑기해. 갑으로 시작하거나 기로 시작하거나 그 말이에요, 이게. 갑기해, 을경해, 병신해, 정임해, 무게해예요. 그러면 갑기합 토잖아요? 갑기합은 토예요? 생의법칙이죠? 화생토죠? 화는 인이 호랑이가 이게 양목이기 때문에 화로 양이 병화 있고, 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근데 양하고 짱을 맞으니까 병이 맞죠. 그래서 병인 월부터 시작한다는 아주 시험 말씀.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에서 뽑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정임합수. 그러면은 정임한 목이죠. 정임한 목이잖아요. 정임한 목. 이게 이제 생명지합인데 정유년이 있을 수도 있고 임오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월건이 이제 이 정인년이나 임년이나 이게 합을 하면은 정임한 목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 탄생의 목이에요. 자, 목이니까 이 목을 오온을 생을 하는 거. 오온을 생을 하는 것이 뭐이냐? 그러면은 목을 생하는 것은 수잖아요. 그 수니까 인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의 양은 뭡니까? 임수밖에 없죠. 이게 이민월, 기유년 이민월, 이모년 이민월부터 처음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건 이해하고 오시면 돼요. 기해년은 갑기야토, 화생토, 병인월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생일의 간지 해가지고
만세력에 의해서 태어난 날을 일진으로 한다. 일일은 12시간에 걸려 위례 자전을 운동하는 12시간이 아니고 12시 진이에요. 진이. 이거 오타 났어요. 12시즌에 걸쳐 위례 제 교재에 이제 나갈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교재 구매하신 분한테는 이거 수정 다 해서 나가. 제가 직접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제가 직접 만든 책이라든지 오타가 나는 거야. 위례 하루 12시 하루 1일은 뭐 24시간이고 12시즌 걸린다. 뭐 이 말이요. 뭐 별로 뭐 중요한 말도 아니요. 예. 진짜 이제 시간. 월을 알고 나서 일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짝이 안 맞아. 예. 근데 이제 일을 알면은 무슨 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알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극업법칙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일은 12시 진으로 나누고 12시비지지를 대신하여 오늘 24시간을 배정하여 2시간씩 도달한다. 시간은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우주 운동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일주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자, 시부터 시작. 자, 일주가 있어요. 일주가. 만약에 병술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주가. 근데 병술 1이에요. 이것은 1이에요. 1. 그러면 시는 월은 임부터 시작했죠. 오후둔법이라고. 오후둔법이라 말할 필요도 없어. 어? 말 옛날 사람들이 씌워놓은 거야. 사주 명리 공부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벨라 문자를 써서 막 해놨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지 알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왜 모르는 거야. 이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문자 깔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근데 하루에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시부터. 무조건 자시죠. 여기가 무슨 날이 됐든 간에 무조건 자시야. 자, 그러면은 극업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 볼까요? 병날이에요. 여기 병신합 수잖아요. 그죠? 병날하고 신날. 병날하고 신날은 이게 플러스 하면은 5운이 수가 된단 말입니다. 병신합 수예요. 그러면은 그 5운을 극하는 거. 그게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5운을 극하는 것은 토밖에 없죠? 그러면은 무토하고 기토밖에 없어요. 토는 천간에. 그러면은 양하고 짝이 맞으려면 무자잖아. 무자. 그래서 이제 이 병하고 신날은 무자시부터 시작한다는 이 아저씨의 말씀. 이거예요. 이런 것을 무지무지하게 막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시간을 무지무지하게 뺏어 먹어본다 이 말이요. 시의 시도는 일주 합천가량에게 상극으로 자시부터 들어준다. 아까 내가 했던 나발 들었던 말이고, 만약에 경진이라고 하면 을경합 금이잖아요. 금을 극하는 것은 화잖아요. 양화는 병이죠. 그러니까 병자시부터 시작한다는 그거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진짜 이렇게 아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너무 쉽게 가르쳐본다니까. 무지무지하게 저것 가지고 막 무미미 공부하지라고 그냥. 참말로. 그때는 생각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1일 5시 50분이면은 시, 양력, 남자 이것을 한번 해서 이제 만시력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플 저 같은 경우는 천을기인을 보거든요. 이제 근데 천을기인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플로 무료로 볼 수 있고 아이폰 가지신 분은 이제 다른 거 보시면 돼. 거기 다운되는 거 아무거나 그냥 이 날짜 따르륵 쳐보면은 병자년, 김여월, 갑인일, 계유시 7시 50분이니까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가보자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 방법은 이제 찾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가면 갈 거예요. 자. 그 사주가 연, 월, 일, 시로 나왔는데 여기 위에 부분은 천간이라고 밑에 부분은 지지라고
이거 이제 아시죠? 자, 실지사주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이제 뽑아졌어요. 뽑아졌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자고요, 이제. 사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연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이 기본 포맷을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연은, 뿌리, 근, 월은 쌍묘, 월은 꽃화, 신은 열매실, 금요화실라라고도 얘기를 해. 그리고 원, 형, 이, 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역시 이제 이게 요것을 이제 장명학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장명을 성 플러스 첫째 자 성 플러스 다음 자 성 플러스 둘째 자 전체 더하는 숫자 이렇게 해서 또 이름만 더하는 숫자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순서가 4개가 나와요. 그러면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초년 중년 작년 말년 이렇게 이름에서도 해요. 그래 원형 이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사면서 이름도 약간 맞대기로 얘기를 했고 자. 초년은 1세부터 19세로 얘기를 합니다. 중년은 청년이죠, 청년. 20세에서 38세쯤. 장년은 39세에서 57세쯤, 노년은 58세 이후. 자, 이렇게 이제 봐요, 그냥. 이것을 이제 왜냐하면은 이때쯤에 여기 운이 적용을 하고 여기에 간지가 아까 경자년이었잖아요. 경자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20에서 38세쯤에는 이것이 같이 적용을 하고 이제 39에서 57세 사이는 이거의 3개가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빨이 빠져버렸다 하냐고 하면 이빨 빠져 호랭이가 됐냐고 하면 여기하고 이렇게 다 같이 적용을 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주 풀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아저씨의 말씀. 자, 초년에 학생 때는 부모의 운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하고 같이 봐야 돼요. 부모 가정 상황하고. 그러면 이 초년 상황들이 어떻게 되겠다 이 구조 속에서 이것이 이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은 만약에 20세 먹은 친구가 결혼을 하냐 그러면은 그때 이미 이거 다 활성화가 되고요. 자식을 낳으면은 이렇게 다 활성화 되는 거예요. 20세가 돼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말년복이 좋고 하냐 그러면은 결혼을 빨리 하셔라. 계기를 낳으면은 애기 낳아가지고 사업이 풀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애기 또 운도 있지만은 시주에 애기를 낳기 때문에 시주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좋은 기운들하고 역학관계가 쫙 돼가지고 자기 사주가 전체적으로 쫙 기운이 좋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주 풀 때는 초년에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이 있죠? 차근차근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여기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활성화돼 있는 거지. 그래야지 이것이 어떤 역학 관계인가 이쪽 초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이제 사주를 직접 풀어도 현실에서 풀다 보면은 이거 느낌으로 팍 알아본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의를 나발통 털어봤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에 따라서, 이거 같이, 이제 20대 되면서 중고등학교 되면서 활성화되고, 막 그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기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애기 낳고 하냐, 그러면 애기가 이제 완전히 활성화돼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쫙 그렇게 돌아가는데, 결혼 안 하고 지가 50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나이 한 깍지 먹었어야 50이야. 58세에 넘었고 나 이제 60이 되었어야 라고 해도 여기 활성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보면은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숙명적으로 자기가 사주를 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나이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연결돼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또 일단 이것은 먼저 중심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 가야 되고,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때 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해버렸어. 또 이 나이 때 멍뚱한 짓 그래고 안 해버렸어. 그러면 사주 건너뛰기가 돼요. 건너뛰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인생이 짜글빠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공부하고 푸는 사람들은 무엇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맞추려고. 착각을 하는 게 사주는 것이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맞추려고 막 했어. 근데 아니야. 점막 같은 경우는 유기문이 자문이두순이 기문동갑이나 그런 거 있어요. 점막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맞추는 거에 이제 가까워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건 사주잖아요. 사주는 맞추는 게 아니야. 점은 맞추는 데 가까운데 사주는 뭐냐면은 인생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 와서 상담을 해.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상황이니까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하셔서 어떻게 풀어가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카운셀링이에요. 근데 그렇게 진짜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되니까 자기가 뭐 시키니 우리가 이제 기분이라도 좋게 뭐 천억 부자가 되었다고 치자고 사주 이렇게 당연히 이 기운을 활용하시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억 부자가 된 상태에서 이 과거를 보냐 그러면은 와 진짜 그 정유 선생님 토산에 진짜 너무너무 잘 맞춘다고 얘기를 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 내가 맞춘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길을 안내를 해줘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자기 사주 목표를 제대로 찾아먹은 거예요.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맞힌 거가 되는 거가 카운셀링한 거가 되는 건가? 이런 관념이란 말입니다. 정화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전에 유기임으로 사주가 안 풀려서 유기임으로 주로 이제 절에 있을 때 사주를 풀어줬는데 이제 절에 있으면 유기임으로 해서 정을 봐준 거지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여기도 이제 과거가 약간 있고 미래가 약간 있어요. 근데 사주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임 가지고 유기임 딱 태어난 날 가지고 사주를 딱 그 천지반 돌려가지고 그것 갖고 사주를 안 풀리니까 그것 갖고 사주를 또 본다고 이렇게 사주 보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실력이 높으셔가지고 그건 맞은 분도 계실 테지. 근데 안 맞더라고. 자, 그러니까 역학은 정확하니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연은 조부모 선대를 얘기해요. 조부모 선대. 월은 부모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은 주체. 그리고 신은 자손을 얘기해요. 이제 사람 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일은 주체면서, 주체니까 본인이겠죠? 이제 일 간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 간과 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두 자를, 여기를. 본인이면서 이제 배우자거든요. 배우자.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정확하니 조부모라 할지 선대궁이에요. 여기는 부모 형제 궁이에요. 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그 자리를 경자라고 하면은 이 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들을. 궁이에요. 부모, 형제, 궁이에요. 여기는 본인 배우자의 궁이에요. 여기 신은 자손 궁이에요. 궁. 이제 옛날에 이제 하면서 이제 지금 한 얘기는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냥 병술 일주라 하면은 이제 여자라고 칠게요. 그냥 여자라고 치면 식상이 자식이거든요. 식상이 자식이면은 이제 식상은 이제 이것은 몰라도 듣고만 가세요. 듣고만. 지금 이 말은 못 알아들어요. 사주 공부하면서 못 알아들은 말이 있어도 쭉 그냥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제 토가 이제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이
병화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인데, 여기가 토가 있어. 그러면 이게 자식이라고 얘기를 한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경우는 자식으로 풀어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니 토고 조상이에요. 조상. 조상이란 말입니다. 여기 자리가 금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재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돈인데 젠데 여기 입장에서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이 돈이면 시부거든요. 시부모들이거든요. 역학관계로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자식이 돈 좀 있는 놈이다 이 말이요. 앞으로. 그리고 여기는 조상님이 이 상관이었다가 하면 나발 좀 털은 놈이었고, 털은 분이었고, 식신이었다가 하면 옛날에 좀 장인이었다. 자기 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반드시 꼭 기억할 것. 여기는 어떤 글자가 있든 간에 부모 선대다. 월은 어떤 글자가 있든 간에 부모의 형제다. 일은 어떤 글자가 있든 간에 자기고 배우자다.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이제 갑자라고 하면은 여기는 자기고, 이제 열간이니까 자기죠. 여기서 자는 이게 부인이에요. 부인. 부인이 성향이 이런 어떤 것이고, 그러면서 이거 전체가 자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형태든지 여기는 자손으로 봐야 된다. 자손 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헷갈리거든요. 다른 데가 좀 더 배워가니 뭐가 있냐면 그거 갖고 막 해석해 보려고 막 그래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요. 여는 과거 옛날에 전생까지도 됩니다. 가통, 옛날에 자기의 가계, 선대 가계, 그리고 해외, 외국, 국가, 먼 사회, 자기 나발이가 주로 그 사람이 동네에서 슈퍼나 다니고 옆에 막걸리 가서 막걸리나 한잔하고 백수 88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먼 사회는 그 옆 동네 넘어가고 항구 넘어가고 제 넘어가 먼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그 프랙탈의 논리를 해석해야 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노는 물이 이 서울에서 난장을 치고 하고 있어요. 서울 전체가 아주 좁아. 경기 일대 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부산 쪽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먼 사회예요. 거기가. 근데 집에서 방구석 컴퓨터 게임이나 한 놈이 부산까지 가서 뭐 한다. 그걸 회가 문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프랙탈 논리를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이즈를 보고 인지를 해야 된다. 감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감 잡는 얘기예요. 감 잡는 얘기. 그리고 이 월은 현재고 직장이에요. 현재고 직장. 여기는 연은 과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통이면서 국가고 회의고 먼 사회라고 그랬죠. 근데 월은 현재면서 직장이면서 자기하고 직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란 얘기예요. 그 직장이 여기가 직장 자리가 있어 직장이 여기서 이쪽에서 움직이냐고 하면 더 크겠죠? 요건 국가직이랄지 삼성이랄지는 큰 데 되겠죠? 여기는 좀 더 적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놓고 사주 사이즈를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보다 여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감으로 느낄 때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 플러스 1은 2다. 이 크기가 느낌이 안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다는 느낌이 아니고 1 플러스 1은 크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고 엄청 크다. 이렇게 사고의 논리가 탁 터져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월보다 자리보다 연이 크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은 이제 배우자라고 해갖고 가정궁이에요. 자기 가정. 이 자리가 찌글빠글하냐 그러면은 배우자가 자기 차를 못 차고 돌아가지고 그 따로 산달지 뭐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달지 자기 마누라 다른 사람한테 뺏겨본달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래다 이 말씀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쪽은 또 자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직장하고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건 요 색깔 이것은 본인의 활동 무대야. 본인의 주로 활동 무대 자기 나발이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자기 앞마당, 저기는 자기 뒷마당. 이것이 좀 느낌으로 할까 모르겠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좁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자기 논이나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어. 그죠? 이제 사안마다 이 어떤 사주를 놓고 나서 이 사주의 그 움직임을 어떤 상황에서 조그만 상황이면 거기다 조그만 사안에다가 이걸 축소시켜서 봐서 거기다 대입을 하고요. 큰 상황이면 크게 놓고 그 사주를 대입하는 거예요. 뿅아리 눈물 짜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주를 이렇게 그 사주를 팍 쪼그려갖고 이렇게 보고 봐야지만 이 꼬막조막 움직이게끔 움직이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같이 뻥이나 빵 치고 자기가 뭐 국회의원인 한남니 뭐야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아주 나름대로 한나발통 털고 다닌 사람들은 사주를 크게 놓고 이것을 역학관계를 봐야지만 그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할 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자, 이쪽은 미래라고 했잖아요. 이건 과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뒷마당이 되고 앞마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장소적인 느낌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이해를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 사주를, 그래서 외우면은 절대 안 풀린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다 해봤어. 다 외웠어. 안 풀려. 미쳐버려. 그래갖고 안 풀려갖고 이제 잘난치기 하다가 이제 도무지 잘난치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잘난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기물 또 다 해갖고 유기물로 해버렸지. 유기물 더 쉽거든. 점사 중에 유기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인데, 아무튼 나는 그랬다. 이거 오기로. 사주의 금묘화실은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아까 이 얘기를 내가 특별히 또 여기다 써놨죠? 여기가 뭐 노년이니 장년이니 대강 청년이니 초년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은 딱 픽스된 것이 아니다. 사주의 금묘화실은 대어 활성화되는 과정은 개은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과거의 나의 전상이고 조상이에요. 또 이쪽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직장이고 현재 나발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는 현재의 나의 모습이면서 또 미래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재밌다. 자, 것들을 감으로 느끼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상을 찾고 조그맣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이제 이제 귀신까지 보여. 공부만 해도. 자, 근데 여기가 부모 형제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나가 300년 전에 말로 치고 300년 전에 내가 옆 동네 끝순이를 데리고 사는 그냥 하양이었다 라고 과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조상자리 이쪽은 그러면 나의 전생이잖아요. 조상이도 기고. 그러니까 내가 1000년 전에 나는 쌍놈이고 종이었는데 주인집 대감님 딸을 한탱이 눈탱이 밟으면서 시대를 살았다. 이런 1000년 전 얘기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대 5대 할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기는 10대 할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여긴데, 현재 나의 모습 미래니까 이쪽은 미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같이 내가 한 나압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나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쫙 이해를 하시고, 사주를 이제 점점 풀어갈 때 이 관념 가지고 사주를 보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 통변이 안 된다. 자기가 아직 관념이 머리가 정확하니 뱅글뱅글 안 정해져서 안 돼서 통변이 안 되는 거야. 애워서 자기가 못 애워서 통변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 기본적인 것만 애우잖아요. 그거 나머지는 전부 다 애운 게 아니고 이게 관념적으로 돌아가야 돼 있거든요. 이것을 다 애웠어. 애웠다 칩시다.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주로 책에서 다 외웠다 치고 이거 외워갖고 사주 통보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관념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주는 그렇게 생기 먹은 것인데, 자 그러면은 사주는 이제 대운 있고 세운 있고 이렇게 이제 사주가 보면 그죠? 대운이 있습니다. 세운이 있습니다. 자, 월운이 있습니다. 이제 월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거 긁고 나서 사주가 있어요. 사주가 연, 월, 일, 시 이렇게 이거는 고착된 거야. 월하고 세운은 항상 똑같아. 모든 사람들한테 들어와. 근데 그 사람마다 이 대우는 달라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월과 연은 같아. 이것은 고정적으로 오는 변동에서 오면서 고정되는 것이고, 변동에서 고정되는 거예요. 연은 그 개개인의 이제 대우는 그 계제인에 따라서 대운이 설정되고 이게 특정되는 거예요. 이게 대운은. 그러면서 대운은 정확하니 자기 사주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대운이 바뀌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자기 사주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대운도 자기 사주예요. 그러면서 큰 의미에서는 월운도 자기 사주예요. 자기 사주에서 그 믹서되고 융합되고 해석돼서 일이 진행되고 전개되니까. 자, 그래서 대운수 세우기라고 했는데 이 대운이 어떻게, 아까 사주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냥 만시를 탁 보고 착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대운수는 운이에요. 대운수를 어떻게 세워? 운이냐? 한번 보자고. 대운 소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이제 잘난 척기 한이라고 써놓은 말이에요. 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사주팔자는 성천적 숙명이다. 후천적으로 대운과 세운이 있다. 남명에게는 연천간 양일대 순행, 여명에서는 연천간 음일대 순행, 남명에서는 연천간이 임일대 역행, 여명에서는 연천간이 양일대 역행. 대운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은 월주 다음 자부터 쓴다. 이 얘기가 이제 뭔 얘기냐 하면은 연천간이 갑자예요. 연천간이 이거이죠. 연의 그 갑자년이라 치고, 또 이걸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에요. 그럼 연천간이 경이잖아요. 이 경. 이거예요. 후천적으로 대운과 세운을 뽑는데 중심점은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명이 연천간이 양일 때 순행. 연천간이 양일 때, 요거 이 사람들이 남자라고 해보자고. 일단 남자라고 해보자고요. 남자가 연천간이 양일 때 순행하면 이제 순행이 이제 이렇게 순행을 이제 순행에 바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천간이 남자일 때는 순행인데 이게 여자라고 하면은 역행이에요. 이거 이제 이렇게
순행 가냐 그러면 역행이에요.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대신 여기가 뭐 기해라고 하면은 연천간이 기잖아요. 음이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신미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연천간 이게 다 음이잖아요. 요거 음이잖아요. 음일 때 남자는 역행, 여자는 순행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여자는 음일 때 그냥 순행 가고 여자는 여자니까 음이야. 음인데 자기 짝 만났으니까 반드시 가고 남자는 이거는 양인데 이거 몇 짝 만났으니까 양일 때 반드시 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대운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은 월주 다음 자부터 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주가 이제 경자라고 하면은 순행일 때는 순행일 때는 이 다음 자부터 이제 대운수를 써가는 거예요. 써가는데요. 경자년이에요. 그러면 경이 이제 남자예요. 남자라고 했을 때 양이죠. 순행이죠. 이것이 월이에요. 월. 월자 다음 자부터면 경, 신이죠. 자 다음에 해죠. 신해. 그 다음 자가 뭐예요? 신. 그 다음에는 이제 임. 이거죠? 자. 임자. 내가 잘못 써버렸어. 이거 방금 잘못 쓴 거, 이거. 거꾸로 써버렸어, 거꾸로. 여자를 써버렸어. 보자고요. 경자년이에요. 이것이 월이에요. 이거 남자예요. 남자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대원수시 월주 다음 자부터 쓰는데 순행이잖아요. 남명 연천간이 만약에 이제 갑오년이라고 해보자. 그냥 해보자. 그러면 연천간이 이제 요것은 월이니까 연이니까 이제 갑이니까 이거 남자 아닙니까? 남자니까 순행 아닙니까? 이게 갑이니까. 갑오년 경자 월이 딱 쳐보자고. 그러면 순행이니까는 신자축 신축. 축 다음에 인이죠? 이렇게 되나? 순행이니까 축. 그리고 개 하고 나서 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진. 이렇게 해서 순행으로 쭉 월 다음부터 이렇게 쭉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이렇게 순행으로 간다. 이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갑진년이라 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라고 쳐볼게. 여자라고. 갑진년에 아까 똑같이 이제 경자월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여자니까 오메 양이 나버렸으니까 이거 역행해야 되겠네. 그러면 월부터 시작하는 월 이것이 월이니까 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경 전에는 기잖아요. 기 전에는 무잖아요. 무 전에는 정이잖아요. 정 전에는 병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자 전에는 해, 병, 술, 유, 신. 이것이 역행으로 가잖아. 거꾸로. 우리 손바닥 했을 때 거꾸로 돌아가고 바로 돌아가고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역행할 때 월부터 이렇게 써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를 요거 읽어보고 제가 한 나발통 턴 거하고 이거 딱 들고보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네. 대운수가. 그러면 이제
양남 음녀 앞에 절기까지 남은 날수에 3으로 나눈다. 앞에 남은 절기까지. 거기서 입춘 청명 고구마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절이고 기거든요. 이게 그 절기까지 남은 날수를 3으로 나눠서 1, 4, 2, 3으로 나누니까 하나가 남으면 빼버리고 2로 남으면 올린다 이 말이요. 음남양녀 뒤에 절기까지 남은 일수를 3으로 나눠서 1, 4, 2 원칙. 이 말이 이건 이제 산수잖아. 이건 산수고. 이것은 좀 다음에 가면은 그 만세력을 보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자기 태어난 날부터 앞에 나오는 절기까지 가서 이 날짜를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딱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3으로 나누냐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은 이제 이것이 여기가 만약에 10일 있었다고 요거 10일이었다고 카운트가 그러면 나누기 3이잖아요. 그러면은 3 하고 나서 3, 3, 9나 1이 남잖아. 이건 절사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11일이었다가 하면은 3으로 나누면 3, 3은 9니까 3 쓰고 나서 나머지가 3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3이고 2가 남았잖아요. 그럼 올려붙여서 4로 쓴다 이 말이요. 이거 2. 근데 이것은 이제 단지 테크닉이거든. 이제 사주 푸는 거다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에? 요즘엔 어플해갖고 탁 치면 다 계산에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만세력이 이것까지는 다 세팅돼서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방법만 알면 돼.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일을, 몫이 있고, 일을 나누면 잘라버렸고, 몫이 있고, 2가 남으면 올려 붙였잖아요, 이게. 그건 정확하니,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3대운, 2대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운이 들어오는 날짜가 자기 그 대운이 사람에 따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제 하시든지 말든지 하시고 예를 들어서 대운이 27살에 들어오는데 치고 올려본 사람은 26살 9월달이나 들어오냐고 하면 내려본 사람은 27살 3월달이나 들어오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이 자기가 7대운이다 그냥 그러면은 이 7대운이 몫이 7이었기 때문에 이제 7이라고 하는 거 7대운이 건데 나머지 잘라버렸거나 올려붙였다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니 이 사람이 7대운이라 하더라도 7대운에 그 날 딱 돼가지고는 대운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가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머리가 깨져버려 가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그렇게 어찌게 하라 그러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알고 없고 근데 3으로 나눌 게 1, 4, 2 해버렸어 이씨랄. 그러면 뭐여 이것이 남은 놈도 올려붙이고 내린 놈도 짜버렸어. 뭔가 짝이 안 맞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주 딱 풀면서 운이 이렇게 운이 올라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부터 이게 작용이 되는구나. 그거 운이 작용하는 것이요. 이거 정확하니 몇 대 운이다 해서 그것을 언제쯤 텀으로 볼 것인가를 자기가 이제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판단하는 것이 그것 엔드 사주 구조예요. 사주 구조. 화운이 오는데 사주에가 화가 이렇게 화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활성화되고 수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사주 그 대운이 빨리 자기 사주에 먹혀 들어오면서 활성화되고 좀 늦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구조하고 요 대운 이런 관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이것을 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지만이 사주가 안 맞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늦게 발현이 되는구나. 언제부터 발현이 되겠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자. 이건 설명됐죠? 이제 만시력 가지고 이제 보면 알아요, 이제. 대운 분석법 142번칙. 이것은 이제 제가 말로 이것을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근데 이걸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막 읽어봐도 한참 머리만 헷갈려. 근데 내가 여기까지 말을 대운을 이렇게 뽑습니다 해서 3으로 남습니다 어쩝니다 그런 것이 왜 그렇게 해서 월 다음부터 시작하고 3으로 나눠서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논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1월은 30일 대운수로 10년으로 삼는다. 월의 30일은 대운수로 10년을 삼는다. 월의 3일은 대운수로 1년을 삼는다. 월의 2일은 대운수로 8개월을 삼는다. 월의 1일은 대운수로 4개월 삼는다. 아까 일을 잘라보고 올려보고 붙여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안 맞다고. 월의 12 시진이라고 해야 돼요. 시간이라고. 시간으로 하면 시진을 해요. 시진은 1일이다. 그러면 12시간은 4개월이다. 월의 6시진은 대운수로 2개월이다. 7. 월의 3시간은 대운으로 1개월이다. 월의 1시간은 대운수로 10일이다. 월의 현재 시간으로 1시간은 대운수로 5일이 해당된다. 이것들이 그 대운수를 쪼개고 했을 때 이런 논리로 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수학 계산 한참 해보시오. 근데 이것은 이제 왜 그렇게 나왔어? 라고 누가 물어보냐 그러면 그냥 대운수는 3으로 나누고 하는 거야 라고 하냐 그러면 좀 마음속으로 좀 그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야 새끼야 월은 30일이고 대운수는 10년을 삼어 어쩌고 저쩌고 현재 시간 1시간이 5일에 해당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한마디 탁 털어놓냐 그러면 별로 유시한 것 같잖아요. 손님들한테 했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잘난시키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자, 만세력은 이제 이렇게 만세력이 있는데 만세력은 어떤 만세력을 이제 쓰든지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컴퓨터 만세력이라고 있어요. 그걸 썼는데 이게 그것을 이렇게 스캔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글씨가 좀 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만세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세력은 정확하니 그 천문대에서 언제 입춘이 되고 언제 어떤 시간이 되고 언제 어떤 시간이 되고 그것을 전부 다 쫙 해서 그냥 양자 컴퓨터로 쫙 해놓은 거예요. 그 날짜를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만시력 그 책 만든 데서 이제 갑자기 쭉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이제 대운수도 착착착 이렇게 다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소스는 어디서 나온다? 이 책에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천문대에서 나와요. 천문대. 우리나라에도 그 국립 그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서 전부 다 그 공지를 해요. 시골에 보면은 물이 때가 언제 들어오고 물이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배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전부 다 그것을 천문대에서 다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달력이가 다 적어졌으니까 달력회사에서 그렇게 해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예요. 만수하려 이것을 일부러 이제 크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2020년이라고 이제 이걸 폈어. 2020년을 펴면은 여기가 소환, 여기가 이제 입춘, 여기가 이제 대한, 20일, 23일, 20일 여기네, 대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아까 자기 생일로부터 그 전까지,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이고, 자기 생일로부터 의미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계산해서 나머지 수를 3으로 나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자세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2020년 이제 윤달에 4월에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인월 여기서부터 입춘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새해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자년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 양력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양력이 1, 2월. 이 양력 이것은 여기는 실적으로 경자년 전 해겠죠.
이제 기해년이죠. 기해년이죠. 요게는 여기까지는 여기 입춘 전까지는 요렇게는 여기서부터 이제 경자년인데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참 그것을 이제 만세력 보는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2020년 2020년 무인월 2월 양력으로 19일이냐 그러면은 2020년 2월 19일이에요. 2020년 2월 19일이니까 이게 경자년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경자년 2월이면은 무인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21일이면은 양력이에요. 갑 5월 이날 태어났어. 그분은 이제 대운수 이거 거꾸로 가고 옳고 가고 한다고 했잖아요. 대운의 숫자 적어놨어. 이게 아까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사야 사. 그건 사대운이에요. 사대운. 사대운이면서 무인부터 경자년이니까 양이니까 순행이 가니까 기묘, 경진 이렇게 쭉 순행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이걸 뽑는 거 이렇게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무오연에서 이제 시를 모르잖아요. 무오일에서 그러면 극이잖아요. 갑기합 토의 뭐예요? 갑기합 토의 극이잖아요. 극의 법칙이겠잖아요. 갑기년은 갑기합 토의 극이자가 하면은 이제 목이잖아요. 갑자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 설명했던 했던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빨리 한 거인데 밑에 보면은 그거 다 찾는 법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만세력을 제가 이제 찾았어요. 그리고 대운수도 뭐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방법만 알면 되지. 여기 보면 돼. 어째 그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꽃뱀이 날이 새버렸어. 손님 가버렸어. 이제 대운수. 그러면 이제 시만 뽑는 것만 보면 되겠네. 시. 아까 분명히 갑오일이었어요. 날짜가. 갑오일이었는데 자 보자고요. 이것이 이제 잘 안 돌아가니까 돌력을 여기서 이제 경자년 이어선 거 월간지 조견표 이거 보자고요. 여기도 다 해놨어. 자 월간이 아까 내가 다 얘기한 거잖아요. 입춘이 인월이잖아요. 갑기년에는 병인월부터 시작한다. 을경년에는 무인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만약에 을경년이라 병신년에 6월달이냐 그러면은 을미월이에요. 이거 바로 다 해놨어. 근데 이제 찾기 좋으라고 옛날에 이제 컴퓨터를 안 하고 우리 만시력하고 찾았을 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쏙달된 사람은 병신년이네. 그럼 생이법칙이네. 병신합 순해. 수순해 하면서 금전 순해 하면서 경인월이네. 그러면은 을미월이네. 6월달이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법만 알면 되지. 그거 올빼미 낚시게 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빨리 머리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표로 딱 해놓고 여기 월을 무슨 월이라고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자, 그리고 이제 시를 찾는 뭐 시간지 적용표. 여기 있잖아요. 시간지 적용표. 몇 시부터 몇 시다. 뭐 이것은 동경식이 뭐 이거 읽어보면 다 한 얘기예요. 만시력 보고. 그러면 아까 갑오였잖아요. 내가 갑오일이 했다고 했잖아요. 갑오일 날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되고 그게 법칙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시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밑에 보자고요. 이렇게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거 이제 갑자시예요. 이게. 을경일은 여기 만시력 본법으로 만약에 경자일은 을경일이잖아요. 경자일에 뭐 사시냐 그러면은 경자일에 사시면은 신사시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만시력 보는 법이에요. 근데 만시력을 이렇게 안 보고도 아까 한 것을 하면은 연을 알면은 무슨 월부터 시작한다. 일을 알면은 무슨 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딱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에 뱅글뱅글 돌려서 빨리빨리 하면 좋죠. 근데 초학들은 절대 안 돼, 안 돼. 방법만 알면 돼. 그거 또 안 된다고 내가 사주 못 푼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늘 이렇게 상담하고 어쩌고 이제 늘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 어떤 분들이 상담하려고 이제 이렇게 사주 주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언제 날짜 잡혔어요. 그럼 어떤 또 특별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 사주가 머릿속에 계속 돌아요. 거의 상담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제 같은 사람들 사주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냥. 아직 상담 안 했어도. 그리고 이제 어쩔 때 이제 돈 닦으러 간달지, 어쩐달지 하냐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겠네 하면서. 예? 아직 상담을 안 했어도. 이제, 그쪽 가면은 한참 이제 개 타고 말장실 하면서 말을 몇 마리를 팔 훔쳐도 와보고 다 해야지 이제 그거 되는 것이고, 지금 초학들은 이것이 안 된다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몇 프로 찾으면 돼. 그 시간이 가고 자기가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들도 허들들들 말고 이렇게 실지 사주의 구성. 여기까지는 내가 사지 만시력 보는 것까지는 이제 끝내버리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돼. 아무리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진도를 나가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요, 그 일반 다른 강의보다는 엄청나게 진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쓸데없는 것을 안 하고, 딱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가버리니까 그냥. 남들 50강의 할 거 나는 25강의쯤 되냐 그러면 이미 기초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실지 사주의 구성 해갖고,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사주를 뽑았어. 그러면 이제 대강 이제 맛배기를 한번 보자고. 2020년 4월 1일 17시 50분, 아까 맨 처음에 예시 들어놓은 거예요. 경자년, 김효월, 갑술 1, 개요시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잘하는 국가사회 조상회에서 묘라는 사회 직장 부모 환경 속에서 술이라는 부인 남편의 현실과 유라는 미래 자식의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자식 자리다. 육친으로 따질 때. 여기 일 자리는 부인 남편 자리다. 부부간의 자리다. 월 자리는 부모 형제 자리다. 분계호 형제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있잖아요. 부모하고 이렇게 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 상당히 좋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한 번에 무시도 못하고, 좋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게 도둑놈이네? 또 묘가? 그러면 이제 저 부모들할지 그런 사람들 자기 돈이나 뜯어가려고 어쩌고 하면서 돈도 뜯어가네. 근데 많이 못 뜯어가. 합해서 셋셋하고 좋아. 근데 돈도 뜯어가. 자기 부모 형제들이 뜯어가는데 자기는 그래서 좀 줄건 주지만은 사이좋게 줄건 주지만은 아주 그 뼈까지 다 내놓지는 않아요. 그 지장간에 보면 이제 여기가 또 금이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냐고 뭐는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자, 참고 월간지의 천간 모친국 양육 지지 부친국 기둥 가정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또 사정없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공부할 때 사주 공부할 때 이런 걸 해야지만 사주가 이렇게 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이런 것도 진짜 이거 한참 공부해야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가 부모 형제궁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자리가 있어. 기라는 자리, 묘라는 자리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부모고 누가 형제냐 이거야. 그럼 다 부모고 다 형제야. 그런데 여기가 이 자리는 모든 사주의 기본, 여기 일의 천간은 자기의 캐릭터지만 이 묘라는 월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주 전체에 대한 기본 자기의 환경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그 집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집 상황에서 그 본인의 기본 베이스가
아버지가 전체적인 집안 살림을 잘 이렇게 돈도 잘 벌어오고 가까나 막걸리 한잔 빨고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바가지 잠시 긁으면서 그냥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어디냐? 그런 아버지는 여기가 기본 베이스잖아요. 여기가 아버지 캐릭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좋아가지고 따발따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엄마다 이 말이요. 그 거꾸로 엄마가 아버지는 동네 개하고나 싸우고 있고 엄마가 이거 저 인간 하면서 애기들이 있어서 이혼도 못하고 그 상황인데 엄마는 열심히 뭐 일하고 막 해가지고 미개 살리고 있다 이거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가 엄마 캐릭터라 이 말이요. 이것을 사주 해석할 때 그 집 가경이를 들어보고 이렇게 이걸 판단해 줘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사주를 상담하면서 최하나의 바보 같은 사람 상담을 와갖고 뭘 맞춰보라고. 무슨 맞추기는 맞춰. 근데 전체적인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쩐다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다 이거 어쩔 것이다 다 나오거든. 그리고 사주 상담은 정확하니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오히려 어렸을 때 학생들이랄지 그런 애들을 해서 얘가 발전할 가능성이 어떻게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엄마가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미 어렸을 때 잘못돼갖고 현재 사이즈가 이만한 사이즈가 될 사람이 요만한 사이즈가 돼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큰 어렸을 때 잘 교육이 돼가지고 이렇게 운이 가냐 그러면요. 이렇게 쬐끈하게 돼 있어도 지금 이렇게 이 사람 운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은 100억 갖고 고민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100원 갖고 고민하고 있고 이 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역서 사주를 봤다 가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그레이드가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해서 얘들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늦게 와갖고 이 상태로 와갖고 왔다 가냐 그러면 40, 50 돼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그레이드를 쉽게 바꿀 수가 있냐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이 여기 사주에서 이 말이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풀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냥 자, 이 사람이 이제 대운이에요, 이제. 이거요. 제일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사주 하나도 못 풀어도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건 사주 풀지 알고 어떤 것이 감이 잡혀야지 이것을 느끼고 아는 거거단 말이에요. 자, 뭐, 일대운으로부터 양남 순행 어쩌고, 이제 남자니까 순행하고 한다. 이래가지고 일대운이다. 1, 10일, 20일, 30일, 40일 이러면은 순행해서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식, 을류 이렇게 순행해서 간다. 대운을 뽑은 것이 이 사람 대운 뽑은 기묘부터 순행이니까 여기다 기묘를 적어놓냐 하면은 묘진사오매 신유 나가잖아요. 기경신임계 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순행해서 간다. 이것을 이제 대운이랑 다 뽑아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아까 자라는 사회 국가는 조상회고 묘라는 사회 직장 부모 환경과 술이라는 부인 남편 현실 이 사람은 이제 부인이죠. 현실에 유라는 미래 자식의 발전성을 이 일대운에 따라서 경진부터 시작하는 대운에 따라서 살아갈 예정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월간지 및 시간지 조견표 이거 그냥 제가 또 요거다고 이거다고 이건 시간 보는 것이고 월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를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병신일은 순이니까 토국수 해가지고 무자시부터 시작한다. 갑기일은 병인일부터 시작한다. 입춘이 병인일은 뭐 시는 갑자 이렇게 이거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아까 내가 나발 탔던 것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은 극의 법칙이다. 월간은 생의 법칙이다. 상기 순서에 의해서 순행한다. 아까 이 남자 양남 음남 그 적어놓은 거 그거 남자기 때문에 순행한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쭉 어쩌고 나발등 돌고 나서 꼭 뒤에다가 살짝 또 정리를 또 해놓거든요. 기초 할 때는 그래야지만이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다가 한번 살짝 더 본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은 저번에 내가 이제 한번 뭐 기는 새에 종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뭐 한참 더운데 4, 5월이면 한참 양이 충청한 월인데 약간 늦봄 느낌이고 가을로 싹 들어가려고 할 때가 진짜 덥잖아요. 그 얘기를 저번에 했어요, 제가. 그걸 여기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중간에 가다 똑똑 껴내갖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사주를 실적으로 풀어왔는데 굉장히 이 느낌을 알고 있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는 새에 종한다. 진호를 중심으로 봄을 느끼며 묘진사, 진호를 중심으로 봄을 느끼며 이거 진호를 여기 사실은 인, 묘, 진이 봄이잖아요. 근데 진호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봄을 느끼며 그러면 이제 3개월이니까 사. 그러니까 봄에 묘진사 이것에서 봄을 느끼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한 겨울에 막 설치했는데 겨울 인월 되냐고 막 아직 춥잖아. 아이고 좋아 하잖아. 그 깡통 갖고 불 피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이제 새순들은 나오고 있고. 근데 봄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개나리 진달래 피려고 좀 마무리 그 개나리 그때가 이제 묘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봄을 사람들이 느낀다 이거예요. 기가 새에 종하니까. 그리고 진월 되냐 그러면 이제 4월 되냐 그러면 식목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완전히 봄이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우리로 하면 이제 5월 때 되냐 그러면 완전 완연한 봄이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데 실적으로 그때는 여름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진에서 여름을 팍 살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에? 미월을 중심으로 여름을 느끼고 오미신 이거 신은 가을 시작됐는데 수로를 중심으로 가을을 느끼고 해월이면 이미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축월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을 느낀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설세고 인, 그 다음에 이제 추, 1월, 축, 해, 자, 추. 뭐는 여기서 보면은 보자고요. 축월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을 느낀다. 그러면 겨울은 지금 축이면은 해자축이하고 끝났잖아요. 여기 봄이잖아요, 우리 실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근데 우리 봄 이미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는 새는 봄이 와가지고 꼼틀꼼틀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운은 아직 겨울을 끼고 있어요, 봄에. 이 얘기를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그냥 이거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이제 그 얘기예요. 기는 새에 종하기 때문에 시차적 감각이 있게 된다. 천기에서는 이미 집행했으나 지지에서는 하늘에서는 집행했는데 지지에서는 늦게 나타나는 형상을 말한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만세력을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만세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찾는다, 어떻게 한다, 그것은 누구나 좀 지나면은 다 할 줄 아는 거야. 어찌 보면 그건 더 안 중요해.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런 감적으로 느껴야 될 것들을 정확하니 감으로 느끼고 한 것이 앞으로 사주푼데 더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